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남영입니다. 교수, 네, 교수님, 독자분들께 짧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에 재직 중인 김남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연구년을 맞이해서 보스턴에서 그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현재 와 있다가 잠깐 한국에 왔고요. 연구년을 맞이해서 요즘에 생성 AI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음. 네, 연구년을 보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미국 보스턴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방문 교수로 이제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하고 교류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그 보스턴에는 하버드나 MIT 같은 유수의 그 글로벌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좋은 대학에서는 항상 그 관련된 그 오픈 세미나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부쩍 그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관련된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스타트업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오픈된 어떤 다양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성 AI에 대한 개념부터 사례까지 이런 세미나들을 주로 참석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이에 앞서서, 올 초에 열린 CS 2023에도 참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기업이나 기술이 좀 눈길을 끌었는지, 관심이 가셨는지 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은 CS를 지금 이번에 한 다섯 번째 연속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해서 다섯 번째 이제 그 매년 연초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CS를 항상 참관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기업으로는 LG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사용자들의 어떤 전시 관람의 어떤 그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이머시브한, 즉 몰입감 있는 이런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의 그런 그 전시가 조금 많이 와 닿았고요. 사실은 저는 올해 매년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사이트를 저한테 많이 가져다 주었는데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생성형 AI 관련해서 관심이 작년 말부터 조금 더 이런 그 모멘텀이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세미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이게 얼마만큼의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요. 보통 CS 가면 전시 관람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올해는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CS도 5년째 참석을 하셨고, 참관을 하셨고, 그간에 아마 눈부신 기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최근 관심을 보이고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모든 세상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동인이 되는 거죠. 세상의 변화의 동인이 기술의 발전인데 사실 AI가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 이후에 직접 이제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실상에서 아니면 이제 삶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계속 발전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12월, 10월 달에 이제 오픈 AI에서 챗 GPT라는 좀 AI 관련된
대중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기술보다도, 그러니까 기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현하는 방법론인데, 그걸 어떻게 어, 고객이나 사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 경험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챗 GPT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이나 어떤 책이나 세미나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챗 GPT를 써보면서 거기에 대한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작년 12월이었고요. 그런 어떤 일찍이 이제 조금 더 이런 테크 쪽에서의 인사이트가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직접 써보면서 CS의 세미나에서도 사실은 어떤 세미나에서든지 이런 생성형 AI가 앞으로 굉장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삶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생성형 AI가 단순하게 어떤 효용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필두로 해서 다양한 관련된 이제 경쟁사들이 그 이후에 정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위 개발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생성형 AI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마치 그 캄브리아기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생명이 출현하는 어떤 그런 양상처럼 지금 이런 생성형 AI 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해서 많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모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게 점점 진화되면서 새롭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나왔다라는 것. 즉, 어떻게 보면 그게 모태가 되어서 확장성,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께서도 아마 직접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용하시면서 효용성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효용성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주로 포털 사이트, 즉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제 검색하던 어떤 경험이 조금 더 검색은 이제 조금 수고스러움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필요하면 더 또 검색하고 더 찾아봐야 되고 비교해봐야 되고 뭐 이런데 상당 부분 챗 GPT를 사용했을 경우에 검색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사용하다 보니까 효용성도 있지만 이제 단점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한계성, 이게 단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리고 심지어는 이제 관련된 책들도 뭐 50권 이상 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직접 이제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제 경험상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많이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통찰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미국에 연구년을 보내시면서 그러면 미국인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되게 시의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대중들도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챗GPT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과제를 하는 것 때문에 뭐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또 반대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쓰게 하는 뭐 이런 어떤 교육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반 대중들도
챗GPT에 대한 어떤 그 한번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전문가 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계라든지 저 주변에 이제 관련된 뭐 이렇게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의료계,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뭐 하버드에는 메디컬 스쿨이 유명하니까 거기 관련된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도 굉장히 어떤 레퍼런스를 찾는다거나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찾는데 기존에는 어떤 검색이나 온라인 어떤 그런 그 도서관에서 찾는 거마저도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에 찾는 것처럼 수고스름이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방대한 자료를 본인이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문 영역 쪽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주목하거나 우려를 가졌던 게 학생들이 과제나 뭐 어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챗GPT를 소위 베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수님들도 그러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기술이네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자계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런데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중고등학생들도 전자계산기를 씁니다. 당연히 대학생들은 사용하죠. 그런데 그 처음에 전자계산기를 쓸 때에도 지금 챗GPT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을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 거를 쓰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한 하나의 도구로서 편리성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어떤 그 만들어져서 발전하는 과정의 논란은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제 대중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챗 GPT도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없이 챗 GPT가 찾아주는 내용을 이제 위주로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는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어 제가 혹시 질문을 하시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AI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항상 이제 제가 많이 특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AI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AI를 그러니까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하죠. 한국어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마치 전자계산기를 그 조금 더그 고차원적인 계산할 때 이제 전문적인 전자계산기를 쓰는 방법을 잘 활용했을 때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챗 GPT도 얼마만큼 그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많이 익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확장성하고 이제 계속해서 진화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작은 챗GPT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게 AI에 대한 리터러시, 즉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해서 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많이 쓰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연구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면 광고 브랜드 분야에서 또 교육을 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접목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되게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1년 동안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AI 어떤 그런 리터러시,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도 한번 관점을 이제 만드는 계기를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에서도 지금 특히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제 디자인 전문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인 예술 문화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개발 쪽에 즉 스크립트를 짜고 당시에도 뭐 랜덤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랜덤 알고리즘은 저희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AI였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의 어떤 객체에다가 랜덤 알고리즘을 부여하면 직접 이제 로봇처럼 움직이는 이런 어떤 AI 기능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AI 알고리즘이 발전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요.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디자인, 광고 이런 쪽에서는 이제 비주얼로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 즉 뭐 잘 아시겠지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문성인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감수성 있게 고차원적인 어떤 디자인 웍을 만드는 게 이제 전문성인데, 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이런 생성형 AI가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아트, 이런 광고 영역에서의 이런 심지어는 광고까지도 최근 들어서 모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다 만든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생성형 AI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미래에 내가 어, 전문적인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했을 때 사실은 지금 이런 생성형 AI는 점점 전문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웬만큼 비주얼로 직접 작업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같은 전문 영역에서는 그들과 차별화되어서 더 고차원적인 결과물을 냈을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 그 위주로 해서 강의에 접목을 할 거고요. 우선은 관점부터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관점은 효용성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사례와 직접 이제 제작하면서 리터러시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AI 관련된 새로운 어떤 모델이나 관련된 그 사례나 지식들을 계속해서 익히면서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미래형 어떤 전문가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과정에 이제 내서 강의에 접목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소위 이제는 문과생이 코딩을 짜고 이과생이 문학 작품을 쓰는 시대가 이제 전공 영역이 허물어지는 시대가 온 건데 그런 측면에서 광고 디자인 전문 이제 예비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 강의를 받으면서 아마 전자계산기의 의미처럼 챗 GPT나 생성 뭐 달리나 뭐 미드저니처럼 이런 그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고차원적인 결과물을 내는 방법을 가르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툴들은 아마 이제 사실은 제가 교육에서는 당연히 떤 툴이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는 직접 어떤 실습을 통해서는 당연히 교육에 넣겠지만요. 그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검색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 굳이 대학에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웬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열려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이 있는 쪽에서의 전문성.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일반인들하고 차별화된 조금 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기획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를 아주 고도화해서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생성형 AI 어떻게 보면 서비스나 툴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또 전문적인 또 저희에 관련된 툴들이 있습니다.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 같은 기존의 3D부터 시작해서 애프터 이펙트 같은 전문 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걸로만 간다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되고 있는 레거시 툴이나 서비스도 접목해서 깊이 있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빌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과정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서의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객이나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녹아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깊이에 대한 어떤 이제 더 전문 영역에서는 이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챗 GPT가 첫 번째가 이제 깊이인데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웬만큼 잘한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활용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한 80, 저는 항상 그 비율을 89점 정도 맞는 수준은 굉장히 잘 이렇게 설득력 있게 결과가 내지만, 그런데 이제 전문가 영역은 95점, 99점까지 사실은 100점에 가까운 이런 것까지 가야지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까 잠깐 제가 비지팅 스칼라로 있는 그 보스턴에는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나라 종로 같은 곳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듯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근사한 곳인데요. 이 도서관에는 그 뭐 크게 카테고리들이, 그러니까 사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뭐그 문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 이렇게 다양한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다양한 또 깊이 있는 전문 서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 깊이 있는 서적들이 지금 챗 GPT가 학습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챗 GPT의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 거기에 둘러싸여서 이게 다 AI의 어떤 지금 상황이고 AI가 여기에서만 관점을 머무르게 되면 잘못하면 좀 편향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방금 그런 예시를 들어서 판단해 볼 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는 넓이와 융합의 관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융합을 해야 된다, 융합을 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큰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생성형 AI 시대에 오히려 융합을 해야만이
아까 다양한 더 깊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더 큰 틀에서의 기획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실행과 그다음에 실행에 따른 결과를 내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큰 틀에서 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깊이에 대한 거는 전문 영역이고 내 개인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도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프로젝트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터러시 아까 어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그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음, 그럼 AI 리터러시 부분은 뭐 문과든 이과든 뭐 광고 뭐 브랜드를 배우는 학생들이든 다 공통적인 거겠네요. 예,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과든 이과든 기존의 학과가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학과들이 학과가 있다는 거는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하나의 도메인이고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도메인 난리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챗GPT처럼 약간 범용적인데 89점 정도 수준의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해당 그 도메인에서의 난리지와 경험과 축적된 어떤 하나의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전문성 그 영역의 전문성, 그 도메인의 전문성이 이제 AI 지금 현재 생성 AI 리터러시와 같이 결합을 해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깊이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 능력으로 더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어, 뭐 대중들께서 항상 관심 있어 하고 집중 있게 뭐 보는 기사들이나 뭐 언론 보도들은 AI가 꼭 일자리를 반드시 뺏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생성형 AI의 이런 혁명들이 그 기존 산업들을 더욱 다채로워지게 만들 수 있고 산업의 잠재력을 조금 더 뭐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요소로도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봅니다. 마치, 이분법처럼 뭐 일자리를 없앤다, 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당연히 어떤 단순 반복되거나, 그 다음에 웬만큼 잘하는 쪽에서의 어떤 그런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AI가 많이,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개발의 영역까지도 너무나 이제 사실은 잘 이제 발전되면서 뭐 가령 뭐 스타 코더라는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의 코딩 역할을 하는 이런 쪽의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코딩의 영역이나 개발의 영역까지 이제 점점 발전되고 있고 뭐 판다스 AI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로 해서 이제 이런 개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이런 쪽에서의 발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쪽에서는 가령 그 전문 개발 쪽 그 업계에서는 이미 2, 3년 차 수준의 개발자들 수준까지도 이제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술이 지금 이미 발전됐다. 지금 이런 게 이제 그 업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보면 대체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AI 리터러시를 나의 어떤 전문성에 접목해서 깊이와 넓이에 대한 능력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는 분들, 그러니까 AI가 대체된다는 관점, AI에서 대체된다는 관점 자체도 사실은 무색해질 정도로 오히려 AI를 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비스처럼 잘 활용해서 마치 나의 조력자, 친구, 아니면 도움을 주는
이런 툴이나 서비스처럼 잘 활용하는 분들은 그 활용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대체되기 힘들다. 오히려 더욱더 날개를 달아서 더 큰 어떤 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일당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어떤 광고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어떤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런 그 기획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과 어떤 이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진행돼 왔던 것들이 지금 이런 어떤 생성형 AI 시대에는 상당 부분 심지어는 이제 원맨 밴드처럼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쪽에 먼저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지속적으로 AI 리터시를 통해서 축적된 어떤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들은 오히려 일당백을 하는 것처럼 훨씬 더 능력이 더 이렇게 확장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교수님 끝으로 혹시 연구년은 끝나셨나요? 올 8월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8월 미국에 말까지. 돌아가시겠네요? 아마 지금은 안 갈 것 같고요. 음. 이제 주로 이제 다른, 유럽, 북유럽과 이제 유럽과 이제 동남아 쪽을 좀 더 제가, 돌아보지 않은 곳을 이제 출장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각 대륙들을 다 다니시면서 이제 또 연구를 지속하실 텐데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 학생들은 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몇 대학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지금 이런 그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그런 리터러시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례나 인사이트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생각보다 잘 써본 학생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라는 게 관계 중심으로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관계 중심은 가령 저만 보더라도 주변에 다 관련된 전문가들이고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치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거의 뭐 매일 이제 이런 AI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된 이런 어떤 그 포스팅을 계속해서 이제 타임라인에 올렸을 경우에 많이들 알고 있고 그냥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만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어떤 특강을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내용을 잘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제대로 아는 상황도 많지 않고 써본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봤을 때, 제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학생들도 그렇게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학생들에게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사실은 미래를 더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들은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떤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강의나 이런 과제나 그 또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비중이 없어서 아직 뭐 저의 강의는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런 내용 때문에 기다리진 않고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서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유의미한 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남은 안식이 그 연구년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셔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제 제가 학생들과 같이 하는 쪽에서의 그 계획은 좀 더 이런 생성 AI, AI 리터러시 이런 게 기존 전문 어떤 교육 영역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 방법론 아니면 이제 교육 모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타 학교 교수님들도 이제 그 몇몇 학교 교수님들이 이번 제가 특강을 했을 때 제 얘기를 들어보고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고 나름 이제 굉장히 놀라워하는 측면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런 그 비주얼이나 이런 생성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제작하는 쪽에서의 영역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크게 공감을 하시고 이제 임팩트가 있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다른 학교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이러한 어떤 그 AI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과 그 다음에 이런 리터러시를 왜 우리가 이렇게 체득해야 되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미래에 어떤 나의 어떤 그 미래를 만드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사례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사이트 드리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